자, 첫 번째로 구축 기준을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자, 데이터 그냥 뭐 센서에서 수집되는 거 다 센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닙니다. 자,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센싱해야 하는 그 데이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쓰려고 봤더니 이 데이터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쓰려고 봤더니 형태가 적합하지 않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는요, 먼저 3차원 데이터의 구축 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 기준은요, 이 객체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잖아요. 즉, 건축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각각의 세밀도 레벨을 결정하고 그 세밀도별 건축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해서 표현할 것인지 그 레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레벨, 제로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건물을 얹을 거야 정도만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레벨 1이죠. LOD1에서는요, 그것을 입체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OD2에서는요, 지붕을 얹었어요. 그리고 LOD3에서는 그 지붕의 형태가 조금 더 세밀하게 표시가 되고 건물 외곽에 대한 정보, 즉 창문은 어디에다 낼 것인지 그리고 출입문은 어디로 나 있는지까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LOD4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실제 그 건물 안에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고 뭐 계단은 어디에 있고 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구축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 세밀도별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요. 레벨 1에서는 굉장히 상위 개념에서 이제 큰 도로 위주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레벨 2에서는 거기보다는 폭을 조금 더 작은 범위, 레벨 3는 거기보다 더 작은 범위, 레벨 4는 아주 작은 도로까지도 상세하게 설계하는 형태로 제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레벨 1의 경우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뭐 인도 차도면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색 텍스처로 표시하는 형태로 제작 기준을 마련했고요. 레벨 2에서는 폭 3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인도 차도면은 구분하고 그리고 색깔 텍스처는 넣는 형태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 레벨 3에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이고 레벨 4는 폭 0.6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의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벨별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축 기준이 마련이 됐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디지털 트윈화 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리소스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제약, 기간적인 제약,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인 제약 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뭐 교통, 건물, 시설 각각의 큰 카테고리 한해서 구축 항목들을 먼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실적인 한계에 기반해서 활용도, 수요가 많은 건물과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항상 이상과 현실에는 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이버 도시 공간 모델. 자,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기술적, 그리고 예산.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활용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 것인지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간 정보들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작업했고요.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 대비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레벨이 이제 구체화되면 될수록 LOD 3, 4에 해당하는 레벨은 굉장히 이제 구체화된 레벨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집한 데이터가 올바른지 검수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LOD의 그 디테일 정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구축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신규 데이터를 자체 수집했죠. 자체 수집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데이터를 보시면요. LOD0는 굉장히 큰 레벨에서, 상위 레벨에서 수집이 돼서 지금 시각화된 것을 보실 수 있고, LOD1과 LOD2를 보시면, LOD1은 그냥 건물은 그냥 다 직육면체 형태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LOD2를 보시면 이제 건물의 외관의 그 형태에 따라서 그냥 일관적으로 이제 직육면체가 아니라 어떤 건물은 높고 어떤 건물은 낮고 그리고 건물의 외관은 어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LOD3는 조금 더 상세화됐고 LOD4는 그 건물 안에까지 어떤 식으로 각각의 가구와 그런 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는요, 먼저 첫 번째, 디지털 트윈 공간 분석 서비스입니다.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공간 정보, 활용 패턴, 지형, 음영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시 공간 분석이에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앞으로 내가 이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 관련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서포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행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건축 인허가 설계 문서와 더불어서 관계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 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고, 또 재난재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정보,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한 그러한 재난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관련 피해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디지털 트윈 건물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출입하고 있는 출입자의 안면 인식 서비스, 그리고 공기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디지털 트윈 데이터 기반으로 3D 내비게이션 그리고 AR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간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점용 인허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문화재 국유 재산 관리 서비스까지. 자, 체계적으로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다양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건설업에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먼저 건설업.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필요하겠죠? 건설업은 크게 설계,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공정을 디지털 트윈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IM, 빌딩에 대한 정보를 모델링하는 이 3D 설계와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가고시마 건설의 3D K-필드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요, 건축 현장을 원격 감시하기 위한 건설 현장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장에 다양한 센서를 비치를 해놓고 이 IoT 센서로 취득한 사람, 사물, 자동차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표시함으로써 지금 실시간으로 건설 현장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상태를 확인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토목업입니다. 자, 토목이라고 하는 분야는요, 우리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거대한 장비를 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냥 그 경험으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목업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드론을 활용했다고 해요. 드론으로 이제 상위에서 지형 데이터를 취득해서 3차원 데이터 형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므로써 지금 내가 토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사례는 고마츠의 스마트 컨스트럭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드론을 사용해서 센싱을 했고요. 데이터를 점군화해서 화면에 표시를 했어요. 지도 위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토목 현장에 디지털 트윈을 만듦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진척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의 진척 사항을 가시화할 수 있다면 관련된 의사결정권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으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겠구나. 앞으로 일정 대비 어떻게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이 필요하겠구나 등등 현장 책임자나 경영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인프라 관리입니다. 자,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사례고요. GE에서 제공한 퓨얼토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서비스는요, 풍력 발전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풍차를 설치했는데 이 풍차의 수명, 열화 예측,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풍향에 맞춰 발전량을 최대화하도록 최적화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마련이 된다면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풍차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측 모델을 통해서 언제쯤 모터를 교체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교환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터빈 블레이드의 표면 상태를 촬영하고 온도나 회전수 등의 값을 고려해서 블레이드의 열화 정도를 분석해서 고장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시 관리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자,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국립연구재단, 싱가포르 수상관저, 싱가포르 토지국,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이 주관한 프로젝트입니다. 지형정보, 건물, 교통기관, 수위, 사람의 위치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해서 3D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전국의 토지를 통째로 3D 가상 트윈화해서 실시간으로 도시 정보를 가시화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션 분야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사례고요. 클로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버추얼 패션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D 기반으로 의류를 이제 디자인하게 되죠. 이 2차원 스케치 시안을 빠르게 3D로 모델링을 하고 의상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2차원의 패턴을 생성을 하고 재봉선을 설정하고 물성, 이 지금 내가 만들 그 패션 아이템들이 어떠한 재질로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상 제작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정보들도 이제 아이디 기반으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수정한다던가 각각의 신체 조건에 맞게끔 변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양 분야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사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례이고요. 제주도 용수리에 있는 파력발전소에 대한 디지털 트윈형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파력 발전 상태를 3차원으로 모델링해서 미래에 어떤 형태의 파도가 올지, 미래의 파고에 대비한 발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디지털 트윈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디지털 트윈 적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우리가 실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상에서 검증을 함으로써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전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도 우리가 이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퍼레이션의 표준화와 숙련된 기능의 전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어떠한 사람의 이러한 숙련된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교육 과정이 필요하죠. 즉,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또 그 전달자의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와 시스템화 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사람과 사람의 전승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기계로 전승함에 따라서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줬다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조직과 기업을 뛰어넘는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그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투입된,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지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업무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 공정에서 앞단에서 전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후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 적용에 따른 엄청난 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적용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 요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모듈과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구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연합기술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 표준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공통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목적에 따라서 내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중 도메인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연동기술 표준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명에 따라서 이러한 목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은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 먼저 개별 디지털 트윈을 봤더니요, A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었고 수집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1과 A2와 같은 기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트윈 B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와 기능, 또 C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와 기능, 마지막 D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능을 구현을 했다면, 여기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기능들은 연합해서 공통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는데? 또 다른 새로운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구조로는 먼저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먼저 공통 기능에 대해서 있을 거고요. 그 공통 기능이라 함은 데이터를 상호 간에 교환하는 기능, 그리고 연합으로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연결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기능으로 연결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연합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도메인 특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을 연합해서 연합하는 서비스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좀 더 쉽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